뒤에 나와 있는 거 1번은 이따가 문제 보면서 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2번 A, B 비교하는 거 3번 상관없어. 4번 문제 봅시다. 동유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금강산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가사다. 여정이면 여행길, 여행 코스지. 견문은 보고 듣는 것.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가사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을 완상, 천천히 구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이 작품은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 견문, 그 과정의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머무르는 숙소 이동 거리들,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 완급 조절하며 서술하고 있다.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철원에서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철원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여정이 드러나고 있군.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관찰한 내용이 나왔죠?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물다. 대꾸의 표현 방법이 쓰여져 있고요. 자갈밭은 단단하여 쌍결이 소 2마리로 밭을 갈고 자갈밭이 단단하다. 산수가 첩첩하다. 둘이 묶어 놓는다면 구경하는 구역,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드러나 있다. 쌍결이로 밭을 갈고 있다. 농사 짓는 모습. 역시 본 거죠. 그러니까 견문. 주막에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히는데 관솔이라는 건 송진이 많은 소나무예요. 송진이 많은 소나무. 그래서 불 잘 붙어. 이렇게.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방구석에는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 아래쪽에는 아궁이를 내어서 불을 빼앗듯이 하는구나 라면서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런 집에서 살고 있구나. 주거 환경이 나타나 있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군. 생활하는 모습을 뭐 하고 있어? 관찰한 거지.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감정이 없어. 갯벌들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대고, 바자라는 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그냥 갯벌들 울타리처럼 엮어짜서 채마밭, 채소밭을 둘러막아서 울타리로 삼았고 갯벌들이 울타리의 재료야.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와 기와야 기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으로 하늘이 비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가려놨고 잘 사는 집은 여기를 너와 쪽, 널판지 쪽으로 이렇게 지붕을 덮어놨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예 완전히 그늘이나 비, 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니은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옆에 한마디라도 씁시다. 넉넉하게 사는 집의 특성. 그리고 아직까지 요거는 관찰만 한 거지. 아주 깊은 두메 산골에 풍속이 수수하여
두 줄, 세간살이 집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 평가지. 요 두 줄은 주관적 평가야. 주관적 평가를 그냥 한마디로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예요? 사는 게 아주 풍요로워 보이지는 않는구나. 이런 거지. 이게 앞에서 봤었던 부분이네. 4번 문제에서 봤었던 거. 초4일 저녁 때 날짜가 나타나 있죠. 이런 거를 일기 형식이라고 했었던 거구나. 먹구름이 끼기에 날씨가 나타나 있지. 그러면 이것도 일기 형식이지. 일제히 출발하여 행동, 장오 고개를 넘어갈 때 지명이 나왔죠? 여정이 드러나 있어. 길은 굽어지고 돌다리는 험하여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 탈비라고 하는데 뭐뭐라고 하는데 들은 말.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에서 견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높구나. 그 가운데에 큰 내가 있고 수십여 칸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내가 있고 수십여 칸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이쪽은 김성, 저쪽 다리 건너에는 회양이구나 라고. 김성 회양이라며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 있고 이제 김성에서 회양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나 보죠. 하류의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 놓고 거룻배는 요렇게 줄로 연결해 놓고 널빤지 같은 거 떼워서 이렇게 땡기면서 가는 배예요. 그러한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가 져서 이 다리가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얘도 들은 말. 다음 길은 굽어지고 여기에서부터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요만큼까지는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었겠네요.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앉아서 3,000척 떨어지는 물을 건너 바라보니 3,000척이면은 1척에 30cm 곱하기 3,000이면은 33은 90, 000cm 두 개 지 어디가 있어? 맞나? 30cm, 33은 9, 000000cm 두 개 지우면은 900m 대충 한 1km 정도 900m? 900m 정도 되는 폭포라고? 폭포가 900m나 된다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포가 크고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3천, 5천, 9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많다야. 이렇게. 3,000척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백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한 길은 요만큼이 한 길이야. 이게 사람 키거든. 이 당시 평균 키는 한 15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석벽 백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직유법. 석벽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병풍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에 빗댄 비유. 허리가 꺾여 있는 곳이 물길이 되어 있는데 비온 후에 성남 폭포가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서 바위 및 깊은 연못에 담아부어 찌어낼 때에 원래는 이 정도로 내리는 폭포였었다면
비가 많이 와서 굽이굽이 떨어지는 물이 많고 요게 대충 한 3,000척쯤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돌로 되어 있는 절벽 병풍이 둘러싸져 있고 연못에 물이 떨어지는데 폭포 멀리에서 보면 무슨 색? 흰색. 그래서 흰 비단을 보는 것 같다. 옥으로 세워둔 기둥을 보는 것 같다. 하얀색이라서 은하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는데 뭐라고? 3,000척 떨어지는 물, 이 폭포를 어디 있어? 흰 비단, 옥기둥, 은하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 폭포를 묘사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요. 과장도 쓰여져 있고요. 시각적 심상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흰 비단, 옥기둥, 은하수 전부 다 흰색, 백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주면 이 폭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안개가 피어오르며 흰 눈이 날리니 흰 눈까지 폭포라고 해야 되겠다. 금강산 폭포 중에 여기 장관이 제일이로다. 여기가 최고로구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어. 그만큼 멋지다, 예찬한다 까지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죠.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여정, 그리고 괄호 열고 공간의 이동. 근데 여행하면서 공간이 이동하면 필수적으로 시간도 이동,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면은 가마예요. 뚜껑 없는 가마. 신분을 알 수가 있지. 나며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군요. 만물초라고 해서 풀이 아니라 이거 바위산 이름이에요. 만물초라는 바위산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나간다 라고 하기에 폭포를 보러 금강문을 어디가 있어? 금강문을 통과해서 폭포를 보고 금강문 통해서 다시 내려와서 온정을 지나 만물초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극락고개를 넘어서 오리남짓 갔더니 요 사이에 극락고개가 있는 거야. 극락고개를 넘어서 오리남짓 가니, 오리라고 하면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주고 있죠. 주막집 바로 옆에 우물집이 지어져 있길래 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우물이 있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거야. 그래서 문까지 만들어 놓고 문을 열고 우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상하탕이 놓여져 있는데, 요렇게 놓여져 있는데 두 군데 똑같이 널찍한 돌로 네모지게 요렇게 쌓아놨고 물빛은 흐릿한데 미지근하다 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본 견, 미지근하다 라고 합니다. 문에 해당되는 거겠지.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슬비가 내려서 날씨, 일기 형식이라는 거죠. 주막에서 머물고 21일 날짜 역시 일기 형식이죠.
21일 아침 먹고 날 흐리고 안개가 덮여 있는데 계속 날씨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려고 나가는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붙들고 말리기를 큰 따옴표. 만물초 가는 길은 왕복 70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빨리 걸어서 7시간이에요. 이렇게. 나는 우리 이 조상님들 쓴 거리 중에 이 10리, 20리라는 리 단위가 너무 좋아. 이 10리, 20리가 보통 3.8km거든요. 그게 보부상이 짐을 지고 살짝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1시간 가는 거리야. 그러니까 10리길이야 하면 걸어서 1시간이란 얘기야.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야. 엄청 멋있어. 한 척은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목까지가 한 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30cm, 중국의 척은 한 25cm 정도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애들보다 평균 키가 크단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손마디 하나가 한 치. 이렇게 1인치 할 때 그 치. 그 다음에 평 있지, 평. 아파트 한 평, 두 평. 평균 키 150인 사람이 대자로 뻗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 한 평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이야, 이 단위가. 이게 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그렇다 이야기. 어이구, 왔다 갔다 7시간이고요. 맑은 날에도 구름이 끼면 못 보는데 오늘 날씨 어떻지? 흐려.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분간을 못합니다. 미끄러운 돌사다리 타고 고생고생에 올라가서 산 밑만 보면 겨우 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오늘 구경 안 갑니다. 이야기지. 요만큼은 누구의 말이 어디야? 요만큼은 누구의 말이야?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한 말이고 날씨 때문에 구경 못하면 아쉬울 겁니다. 라는 대화를 인용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일행들도 옳다고 여겨서 그렇지. 오늘 만물초 구경하러 가지 말자. 복례산, 금강산에 다시 올 생각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행장, 배낭을 차려서 총석으로 향할 때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총석적. 금강산, 내금강, 해금강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뚜렷하구나. 날씨, 기상 때문에 구경하지 못하고 이동하러 가는 과정. 금강산 봉우리 개수 하나, 두 개 세면 12,000개 넘을 거거든요. 일부러 전체를 비유한 표현이니까 대유법 쓰였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에 1, 2, 3, 4번 딱 4번 드릴게요. 시작! 타이머 4번.
지금 나한테 점수 좀 보내고. 그래서 그 사라진 점수가 뭔지 보고 싶을 때 빨리 시험지 가져와. 왜 이렇게 고급 펜 쓰고 있어? 자, 살펴볼게요.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을 보고 좋아. 견문 있으니까. 점점 심화되는 화자의 정서? 아니야. 그냥 아 좋다 좋다 이거지. 아 좋다 멋있다. 와 미치겠네. 오 죽을 것 같아. 심화는 없어. 여행지에서 경험한 자연의 모습 있어. 인간 세상에 대한 깨달음 1도 없어.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어. 여행 계획, 만물초 가려고 했다가 얘기 듣고 못 가게 된 이유 있어. 시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뭐 어쨌든 시간은 흐르니까 공간과 관련된 화자의 긍정적 평가는 있지만 긍정적 경험을 떠올리진 않아. 옛날에 좋았지. 그런 거 없어.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속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 고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풍요롭지는 않구나. 사람들 사는 게 수수하구나 라고는 얘기해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는 아니야. 뒤로 넘어와서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앞으로 넘어와서 A는 B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경물의 모습이 구체화됩니다. A에서는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데 공간의 이동은 없어. 공간의 이동 없어. 그러면 B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냐? 그렇지. B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지.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갑니다. 하니까 여기에는 공간의 이동이 오히려 있어. 다음. A에는 B와 달리 관찰한 대상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냅니까? 네. 여기에 주관적 평가가 있죠. 하지만 B에는 주관적 평가가 없어. 그럼 또 옆에다가 쓰는 거야. 주관적 평가 없음.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하여 경험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인용한 거는 B에 있지. 그러면 또 앞으로 와서 귀찮아도 쓰는 거야. A 옆에다가 대화 인용 없음. 화자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옥기둥을 세운 것 같아, 은하수를 세운 것 같아 상상하는 거 있어. 시공간적 배경을 묘사한다. 상상을 통해서 공간을 묘사하는 거는 맞지만 시간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건 아니야. 다음, B에서는 애초에 상상하는 게 없어. 다음, B는 A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여기 있어. 70리. 구체적 수치 있어. 이동한 거리야? 아니야. 구체적 수치지만 이동한 거리는 아니야. 또 앞으로 넘어와서 A에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없어. 구체적 수치 없음. 이렇게 하는 게 내신 대비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보기에 있는 모든 말을 본문에다가 때려 가져와. 이렇게 이거는 모든 화작이든 엄매든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다음 3번은 요런 식으로 체크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요? 아씨 페이지 또 날아갔네. 3번에는 요렇게 색깔 칠할 거예요. 앞으로 넘어오죠. 이 페이지 날아갔는데 그러면 두메산골 사람들을 관찰하며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 두메산골 관찰해서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 장오고개를 넘으며 길이 험준해서 올라가기 힘들다. 장오고개를 넘으면서 험해서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생각했음. 수십여간 노인 다리를 앞에 두고 김성과 회양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거짓말하네. 다리를 두고 내가 김성 쪽 저쪽이 회양이라고 얘기했지 김성 갈까 회양 갈까 고민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극락고개 넘어서 우물집 구경하고 극락고개 넘어서 우물집 구경하고 주막에서 머문 후에 만물초 구경하러 가야지 라고 했음.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만물초를 보러 가는 것을 만류하는 말을 듣고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했구나.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음. 그래서 3번에 틀린 건 3번.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고요. 왜냐? 앞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니은 여기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으로 하늘이 비춰준다.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하며 주관적 판단 아니요. 어떻게 알고 썼지? 관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정답 2번. 됐을까요? 잠시만요. 학교에서 현대시 했어 안 했어? 현대시는 아직 안 하거든요. 책 읽는 친구들은 92페이지 펴주시면 안 돼요? 프린트 92페이지 바로 뒤에 있어. 현대시 6 할 거예요. 우리 요것만 하고 또 조금만 쉬었다가 화작지문 한두 개 정도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현대시 2개 있고요. 1번 그냥 주제는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할게. 신석정의 역사 주제는 연대, 화합, 민중의 생명력. 나의 지리산 뻐꾹새도 주제 미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리산 뻐꾹새의 주제는 지리산 뻐꾹새에게서 느끼는 설움의 정서. 요게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뒤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3번 문제 먼저 볼게요.
민중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억압으로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어가는 영속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통해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생성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가와나 모두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민중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앞으로 넘어올게요. 천천히 시작해보죠. 자연물을 통해 민중을 떠올린다라고 했죠? 요 달래꽃이에요. 이 달래꽃이 민중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하찮은 한 송이 달래꽃을 본다라고 해도 다사롭게 떠오르는 햇볕, 보드라운 바람, 거기에 모여드는 벌나비, 그보다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떤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달래꽃 더하기 햇볕, 바람, 벌나비 마음이 있어서 그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달래꽃은 이 동그라미 있는 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끝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친 애들의 공통점 뭐예요? 햇볕, 바람, 벌, 나비, 자연물인데 특별한 자연물 아니야. 일상적인 자연물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달래꽃 피는 걸 바라보는 거죠. 달래꽃과 교감하는 존재들이지.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이 마음은 따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려울 것 없지. 민중의 생명력, 민중의 저력을 나타내는 단어 시어인 겁니다.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영속성. 다음, 바윗돌처럼 지규법, 꽁꽁 얼어붙었던 의성어, 의태어죠.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그러면 이 얼어붙은 대지는 좋은 거 아니네. 세모죠. 달래꽃책에 있어서 부정적 상황이지.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고 솟아오른 상승의 이미지. 싹을 틔운다라는 거니까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민중은 그래 애잔한 존재구나. 꽃을 피우기 위해선 고생을 겪어야 되는 거니까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누구의 힘? 민중의 힘. 민중의 힘은 막을 수가 없어. 민중의 저력은 막을 수가 없어. 그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 달래꽃, 민중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고 달래꽃에 대한 태도도 직접 드러나 있죠.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 죄수복은 어때? 거추장스러워. 그걸 훌훌 벗고 싶어. 죄수복,
벗어나고픈 심리적 억압. 구속, 민중에게 가해져 있는 굴레. 이러한 것들을 자작나무 허물 벗듯이 비유,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속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당위성. 살아야 한다. 존재의 당위성.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시에서 이런 식의 훌훌 의성어 의태어가 쓰이면 그냥 무조건 뭔가에 대한 강조예요. 이렇게 그런 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더라도 어머 이거 아까 본 말 같은데 그러네.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더라도 여기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더라도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똑같네. 변주 반복. 달래꽃을 보더라도 햇볕, 바람, 벌나비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교감하고 살아가듯이 일상적인 자연물과 교감하며 살아가듯이 민중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겁니다. 너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물처럼 온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 항상 내가 꼭 시적 허용.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 핏줄이 뜨거워 살아있단 얘기지. 생명력.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 아 예뻐. 시각적 심상. 너의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환히 트인 길, 긍정적인 미래,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어서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문장 비슷한데요. 대꾸. 당연히 운율 형성하겠지. 우리 민중과 같은 달래꽃 사랑해. 아 예뻐. 이거지. 우리 민중은 달래꽃 같아. 우리 민중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요. 이거지. 밑에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을 울어서 때로 울음을 울어서 반복. 때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변주. 의미가 강해졌으니까 점층. 울어 청각적 심상. 석석 3년, 33은 9, 3, 27년. 구체적으로 27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이 덜 든 서러움의 맛이 들었고 나중엔 여러 마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석석 3년이라는 오랜 세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달았어. 여러 마리의 뻐꾹이 우리 민족의 한스러운 울음. 그게 사실은 한 개인이었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 마리 뻐꾸기가 아니라 한 마리였어.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우리 민족은 사실상 한 마리야, 하나야. 그냥 우리 민족이에요. 한 마리든 여러 마리든 그냥 우리 민족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뻐꾹새의 울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리산 아래쪽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넘기고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을 우는 거였구나 라고 이야기. 한 마리 뻐꾹새가 여러 마리 뻐꾹새 울음소리처럼 들리죠. 뻐꾹새의 울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산 하는 울음이 확장되는 공간이겠지. 한 놈이 울면 다른 놈이 같이 울고 있어 공동체적인 연대감인 거야. 이것 자체가. 네가 울어? 왜? 슬퍼서.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속상하고 슬프다. 같이 울어줄게. 연대감이 느껴지는 거지. 즉, 하나의 뻐꾹새 울음소리가 우리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지. 지리산 중간에 저 연연한 계속 이어진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그 추스름을 하고 울음을 추스리고 소리 없는 강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울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울음이 소리 없는 강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공간이지. 어디가? 지리산 중간, 중턱은. 섬진강 지리산 근처에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지.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강 힘센 물줄기 남해로 흘러들어서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여러 작은 섬, 이름 없는, 힘 없는 존재, 일반 민중을 밀어 올리는 것, 역사적으로 떠오르는 부상하다 이런 단어를 써볼까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지. 아, 우리나라도 현대도 그렇고 조상님들도 보고 그러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라로부터는 받은 거 개뿔도 없는데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건 민중들밖에 없어. 화이팅. 너네 6월 달에 투표하면 투표할 수 있냐? 생일 지나면 할 수 있을 텐데. 생일 지난 분 있어요? 2월 3일 전에? 투표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투표해? 해야 돼? 어느 정도냐면 이번 1학년 교과서 개정됐는데 비상출판사의 교과서에 단원이 있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대놓고 단원이 있어. 이렇게. 장담컨대 20대 초반에 니들 나이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니들 나중에 대학 등록금도 싸질 거고 취업하기에 도움이 될 거고 청년 지원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왜 노인네들만 임플란트 1년에 한 개씩 무료로 해주는데? 젊은이들은 왜 안 해줘? 그들은 내일 죽어도 오늘 투표하고 오니까. 니들 투표율이 높아야 돼. 막말로 20대 투표율이
퍼센트가 넘지. 대통령 공약 중에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은 청년 지원 대책일걸? 하는 거야. 찍을 놈이 없던데요. 찍을 놈이 없어. 그럴 수 있어. 투표는 제일 좋은 놈 뽑는 거 아니야. 제일 덜 나쁜 놈 뽑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어. 투표 무조건 하는 거예요.